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.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린 게, 저 이 임플란트 때문에 굉장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못 올려드리는데요. 뭐 보니까 3월 20일 날 한번 올려드렸고, 그 다음 또 4월 4일 날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네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게 4월 19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자, 그때는 뭐 전부 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3월 20일 날 뭐 요쯤, 요게 어디쯤? 뭐 그쯤 되는 것 같네요. 3월 20일이니까. 요 어디쯤 될 것 같은데, 이때는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 걱정할 거 없습니다. 괜찮아요. 좋게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또 4월 3일 날 4월 4월 4일이네요. 4월 4일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요때 영상이죠. 요때 어디쯤 될 것 같아요. 이때도 시장 괜찮습니다. 뭐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. 그런데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게 4월 19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그 전에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. 자, 시장이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.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시장을 걱정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때가 4월 19일이니까 뭐 요쯤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. 요쯤 어디쯤 되겠네요. 자, 시장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작은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흘려 넘기시죠.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을 볼 수 있고 맞출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이 시황을 무시하고 시황을 모르면서 시장에서 돈을 번다고요?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맞았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이동평균선들이 조금 좀 이렇게 모이는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좀 진행 중이죠. 자, 여기서도 이평선,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뭐 크게 HTS에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게 5일, 20일, 60일, 120일, 240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설정을 해놓고 보는데요.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.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,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, 제반 이동평균선이 이쯤에서는 그쵸? 5일, 20일, 60일 세 가지 이동평균선이 주가까지 전부 다 한 점에 모인 모습이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저 요쯤 여기겠네요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동평균선이 수렴 현상이 나왔어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또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수렴되진 않았어요. 아직까지는 완전히 수렴되진 않았지만 자, 뭐 거의 좀 수렴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. 62평선은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20선은 지금 살짝 꺾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장입니다. 그리고 5일 이평선 그래서 요 좀 이동평균선들이 좀 완전히 또 이렇게 삼선이 수렴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하지만 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디 이때부터 지금 조금 전에 4월 19일 날 방송했을 때 그때 이후부터 조금 시장이 좀 뭐랄까 그렇게 재미가 없는 횡보하는 크게 보면 횡보하는 박스권장이죠.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6월달 내에는 어디로든 조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제반 여건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쵸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조금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. 뭐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
앨런 의장이 아니죠. 뭐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연준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. 멀었습니다. 뭐 저거 할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. 그 전에 충분히 시장하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을 해도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해도 할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근데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자꾸 해야 된다 그러죠. 이전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예요. 이게 연준하고 제니 델런 장관하고 좀 소통이 없었을까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소통이 있었을 거예요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했을 경우에 지금 연준 이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, 뭐 그 전에 충분히 얘기할 거다. 지금이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얘기를 툭툭 던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자, 이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그냥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걸 완전히 돈을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을 풀던 거를 조금 줄여서 푸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그런 충격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슈퍼 예산안 뭐 6,700조였던가 그렇죠.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6,700조입니다.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. 자, 그렇다면 돈은 계속 재정적으로도 뭐든 계속 풀린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시장은 급격한 충격 그런 것이 올 것인가?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이 약간은 좀 더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다라면 수렴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요렇게 좀 지난번에는 조금 조심하십사 뭐 조금 쉴 겁니다.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자, 이게 좀 그래요. 뭐 작년 같은 장은 그쵸? 뭐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. 주식이라고 생긴 놈은 대부분 다 올랐고 상당히 좀 좋은 장이었어요. 그런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습니다. 이게 금융장세에 뭐 돈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장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죠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뭐든지 과도기에는 좀 그런 노이즈, 마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이다라고 조금 혼란스러운 과정, 뭐 질서가 잡히기 전에 좀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좀 많이 시끄러웠었죠. 일제시대 그 지나고 난 다음에 6.25 전쟁도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 사회적으로 이 질서가 잡히기 전에 그때 좀 무질서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자, 주식시장도 지금 시장도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뭐 돌발적인 뭐 큰 악재 뭐 이런 부분들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거고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다 좋았던 시장이에요. 하지만 구분이 될 겁니다. 크게 구분이 될 거예요. 올해 뭐 돈을 벌려면 뚜렷한 모멘텀이 있든가 아니면 실적이 찍히든가 뚜렷한 모멘텀이 있으면서 실적까지 찍히는 종목이면 훨씬 더 좋은 거죠. 자, 뭐 실적 찍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수밖에 없어요. 찾는 수밖에 없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조건 검색식들 뭐 이런 것들 다 좀 잘 돼 있어 갖고 뭐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.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쵸. 지금 뭐 내년이면 대선이잖아요. 내년이면 벌써 4년 지났습니다. 현 민주당 정권도 벌써 4년 지났는데 자, 내년도 대선 관련해 갖고 저는
전에 옛날에는 그랬었어요, 진짜. 참, 내가 진짜, 뭐, 우리 사돈네 팔촌, 뭐, 이 사람들도 누군지 모르고, 우리 6촌만 돼도, 5촌만 돼도 잘 모르죠. 잘 모르는데, 진짜 옛날에 그 반기문 반씨 집안 족보까지 들춰볼 정도로 그렇게 찾았었는데,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너무 커요. 인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또 뭐 그걸 이유를 붙여갖고 좀 이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떼넘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인물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관련이 있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. 그러면 사놓고 기다려 볼만 합니다. 하지만 주가가 벌써 어느 정도 움직인 것 같다라면 여러분들 건드시면 안 돼요.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셔야죠. 자, 뭐 지금 최근 이 현 정권이 가장 지금 민심을 잃은 부분들이 뭐겠습니까? 부동산 관련해 갖고 가장 민심을 잃었죠. 자, 그렇다면 지금 뭐 아파트 오세훈 시장은 물론 뭐 저쪽에 저 국민의힘 쪽이지만요. 이 부동산 쪽을 저 공급을 이렇게 늘려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, 공략을 해볼 만 하고요, 충분히.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크게 긴 관점으로 드리는 얘기라면 저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저 박지원 저 국정원장이 미국을 갔다 그러죠. 그런데 뉴욕을 먼저 들렸습니다. 뉴욕을 먼저 들리고 워싱턴으로 갔는데 보통 뭐 가면 워싱턴이 저 백악관이 있는 데기 때문에 워싱턴을 먼저 가게 되는데 뉴욕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. 뉴욕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? 뉴욕에는 북한 저 당국자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.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북한 관련되는 인사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뭐 대북 관련주들, 경협주들 요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물론 뭐 지금 실전에 적용을 해 보셔도 돼요.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요렇게 뚜렷한 모멘텀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섹터, 그런 종목들, 거기다 실적까지 이렇게 따라온다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 종목 섹터, 종목을 지금 오늘은 뭐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있긴 있는데, 자, 요거는 뭐 나중에 할게요. 제가 이 임플란트를 거의 다 했어요. 지금 월요일 날 저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서 또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. 월요일 날 가면 한 2주 단위로 2번 정도 더 가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면 치료가 거의 완전히 끝난다라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뭐 이 유튜브 방송도 좀 많이 해 드릴 거고요. 또 지금 저 카톡방 하는데 그 방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. 대부분 보실 텐데 그 카톡방을 하는 회사 뭐 거기에는 제가 6월 말까지 하고 나 그만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만하려고요, 그거는. 자, 그만하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4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4월 4일 날 아마 올려드린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. 뭐 향후 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뭐 그 영상 4월 4일 날 영상에 제 이메일도 주소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. 그쪽 우리 몰캉이님하고 바론님하고 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이메일로 뭐 연락처하고 뭐 이런 걸 남겨주셔갖고 제가 좀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뭐 연락을 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 연락처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계세요. 그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나중에 뭐 제가 따로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연락을 뭐 제가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
그런데 뭐 이렇게 초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. 자, 따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든 뭘 주시든 그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그 4월 4일 날 그 말씀드렸던 그거대로 좀 진행을 할까 싶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 TV 방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안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런 쪽도 지금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톡방은 6월 말까지만 하고 예, 그만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리고 그쪽 한번 잘 보세요. 그쪽에도 임플란트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요. 이거,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, 뭐 병원도 가기 싫고,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루기도 했고, 자, 그랬기 때문에 이걸 호미로 막을 걸, 진짜 뭐, 포크레인으로 막은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나중에, 제가 이 관련되는 종목도 하나 영상을 따로 좀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큰 틀에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저 어떤 종목들, 뭐 어떤 섹터들, 뭐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뭐 제 연락처 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. 만약에 지지난번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제 전화번호, 뭐 연락처 아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한번 따로 뭐 카톡을 주시든 주세요. 자, 안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따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뭐 지금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네요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나중에 TV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뵙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임플란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